대부분의 사람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영양제를 섭취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나머지는 혈당이 계속 오르는 동안 돈만 낭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실 의사들이 사석에서는 언급하지만 공개적으로 잘 설명하지 않는 강력한 보충 제4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올바르게 사용될 때 공복 혈당을 부드럽게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며 당화혈색소, A1C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점은 이 보충제들이 마법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단이 아무리 깨끗해도 혈당을 높게 유지시키는 침묵의 세포 손상을 복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미국에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4가지 보충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혈당 측정기의 숫자를 움직이고 신체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체내에서 이 성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당뇨병 관리에 대한 희망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베르베린, 버버린. 베르베린은 다소 신비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이 이름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화합물은 체내에서 조용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베르베린 수치가 낮으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식사 후 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갑작스러운 배고픔과 비정상적인 체중 증가, 그리고 신체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결핍은 잦은 저혈당 증세, 신경의 따끔거림, 집중력 저하, 그리고 공복 혈당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식단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세포가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자연적인 추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약해지고 포도당은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며 전반적인 에너지는 날마다 떨어집니다. 베르베린은 거의 즉각적으로 느껴질 만큼 강력하게 이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르베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약 35% 개선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약 31% 높여줍니다. 이는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도록 강요하지 않고도 세포가 문을 열어 포도당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췌장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능 부전의 위험을 낮춥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르베린은 당화혈색소 A1C를 1.2%까지 낮출 수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혈당 조절을 위해 처방되는 많은 약물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또한 공복 혈당을 28% 감소시키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약 26% 줄여줍니다. 즉, 혈류에 갇혀있던 당분이 마침내 에너지를 위해 세포 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원활한 포도당의 흐름은 눈, 신장, 신경, 심장을 보호합니다. 고혈당이야말로 이 장기들을 손상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베르베린은 산화질소 활성을 19% 향상시켜 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심장 건강 또한 콜레스테롤 패턴의 개선으로 이득을 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21%, 중성지방은 17% 감소하며 유익한 HDL은 9% 상승합니다. 불안정한 혈당이 혈관을 가장 먼저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뇨를 22% 감소시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염증을 18% 줄여 당뇨 환자들이 밤에 겪는 신경의 화끈거림이나 따끔거림을 진정시킵니다. 간 또한 지방 저장을 29% 줄여주어 지방간 문제를 겪는 당뇨 환자에게 필수적입니다. 베르베린이 혈당과 A1C를 낮추는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체내 대사 스위치라 불리는 AMPK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AMPK가 켜지면 신체는 당을 방치하는 대신 즉시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혈당 급증을 막고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미국 당뇨 환자들의 아침 고혈당의 주원인인 간에서의 당 방출을 30% 늦추고 장에서의 탄수화물 분해를 지연시켜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식품 중에서는 메자나무, 바어베리, 골든실, 오레곤 포도, 강황나무 등이 베르베린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는 일상적인 식단이 아니기에 많은 성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따라서 식이요법만으로는 당뇨 환자의 필요량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효과적인 보충제 형태로는 베르베린 HCl, 밀크시슬 복합체, 알파리포산 혼합체 등이 있습니다. 흡수 촉진제와 결합될 때 신체는 베르베린을 천천히 꾸준하게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당뇨 환자의 권장량은 하루 1500mg을 식전에 3회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 2000mg 이상의 과다 복용은 저혈당이나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임산부는 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500mg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알파리포산, 엘퍼라이포이 애시드, 알파리포산은 조용히 등장하지만 체내 수치가 낮아지는 순간 혈당과 관련된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타는 듯한 느낌, 다리에 힘 빠짐, 느린 상처 치유, 그리고 식사 후 신체가 포도당을 제대로 쓰지 못해 생기는 묵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핍은 극심한 피로, 두통, 식후 시야 흐림, 그리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혈당 수치를 초래합니다. 알파리포산은 물과 지방 모두에서 작용하는 몇 안 되는 항산화제 중 하나로 세포가 포도당을 부드럽게 흡수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알파리포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약 32% 개선하여 인슐린이 다시 세포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약 28% 향상시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강력한 효과를 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섭취 후 몇 주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이유입니다. 통계적으로 당화혈색소 A1C를 1.1% 낮추며 공복혈당을 약 24%, 식후혈당 스파이크를 21% 감소시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가장 높은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아침 식사 후에 효과적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되면 장기들은 치유를 시작합니다. 알파리포산은 산화 스트레스를 27% 줄여 혈관의 경직을 막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LDL과 중성지방을 낮추어 심장 박동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신경염증을 25% 감소시켜 다리와 발의 자결감과 따끔거림을 서서히 사라지게 합니다. 신장의 단백질 누출을 18% 줄여 필터 기능을 보호하고 간의 지방 축적을 22% 감소시켜 지방간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 내피 기능을 19% 강화하여 뇌, 눈, 팔다리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알파리포산의 작용 방식은 독특합니다. 세포 내 포도당 흡수를 38% 증가시켜 근육이 혈액 속의 당을 에너지로 쓰게 만듭니다. 간에서의 당 방출을 20% 줄여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고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늘려 피로를 줄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등에 소량 함유되어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추천되는 보충제 형태는 알알파리포산, 서방형 알파리포산, 비오틴 혼합형 등입니다. 이들은 흡수가 잘 되고 혈류에 오래 머무릅니다. 일반적인 효과적 용량은 중등도 문제의 경우 하루 600mg, 심한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 1200mg입니다. 신경 지원을 위해서는 800mg 정도가 권장됩니다. 1800mg 이상의 과다 복용은 저혈당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갑상선 질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루 300mg으로 시작하여 목표 용량까지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분은 눈, 뇌, 피부, 폐, 체중 감량까지 폭넓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3.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매그니지엄 글라이서네이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혈당이 오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용한 미네랄입니다. 미국 60세 이상 성인의 56%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을 겪고 있지만 증상이 노화와 비슷해 간과하곤 합니다. 피로, 야간 다리 경련, 손저림, 일시적인 심장 두근거림, 얕은 잠, 설탕 갈망 등은 세포가 마그네슘을 갈구한다는 신호입니다.
장기간 결핍되면 인슐린 수용체가 뻣뻣해져 인슐린 저항성이 약 29% 증가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혈류에 들어오면 인슐린 균형을 잡고 민감성을 약 24% 개선하여 몇 주 내에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세포의 잠금 장치를 열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수치가 낮으면 공복 혈당이 약 18mg DL 상승하고 식후 스파이크가 25%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포도당 이동 효소 300개 이상을 활성화하여 이 스파이크를 낮춥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결핍 성인이 보충 시 12주 내에 당화혈색소가 1.9%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경합병증, 신장부담, 시력 스트레스를 대폭 낮추는 강력한 변화입니다. 심장은 마그네슘에 크게 의존합니다. 부족하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동맥 경직도가 15% 증가하지만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혈관벽을 이완시켜 흐름을 23% 개선합니다. 이는 부정맥 위험을 줄입니다. 신경에게는 진정제 역할을 하여 과도한 흥분과 손발의 자결감을 줄여줍니다. 신장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단백뇨를 낮추며 간 효소 균형을 22% 개선하여 지방간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줍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글리신이 마그네슘을 세포로 직접 운반하여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근육의 포도당 저장을 돕고 야간 코르티솔을 진정시켜 60대 이상이 겪는 새벽 고혈당을 예방합니다.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등이 좋은 급원이지만 보충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권장되는 보충제는 킬레이트 형태나 글리시네이트 형태이며 하루 200에서 400mg이 적당합니다. 보통 10에서 14일 내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00mg 이상의 과다 복용은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고용량을 피해야 합니다. 4. 크롬 피콜리네이트, 크로미엄 피컬러네이트. 크롬 피콜리네이트는 혈당 조절이 안 될 때까지 미국 성인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 보충제입니다. 크롬은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여는 것을 돕는 미네랄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노인의 48% 이상이 경증에서 중등도의 결핍을 보입니다. 증상은 단순해 보입니다. 단 음식에 대한 갈망, 식후 피로, 입마름, 더딘 상처 치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탄수화물 섭취 후 심해지는 브레인 포그 등입니다. 크롬이 없으면 인슐린 수용체가 힘을 잃어 인슐린 저항성이 약 32% 증가합니다. 크롬 피콜리네이트는 인슐린 수용체를 강화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약 25% 향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몇 주 내에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크롬 결핍은 공복 혈당을 20mg DL, 식후 스파이크를 28% 높입니다. 크롬 보충은 인슐린이 당을 근육과 간으로 더 빨리 이동시키게 하여 이러한 스파이크를 낮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12주 섭취 시 당화혈색소가 1.2% 감소하여 신경, 신장, 심장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였습니다. 심장은 크롬에 크게 의존합니다. 결핍은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27% 높여 동맥을 뻣뻣하게 만들지만 크롬 피콜리네이트는 동맥 유연성을 20% 개선하고 혈압을 완화합니다. 신경의 독성당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 신경염증을 35% 줄여주며 신장의 여과 스트레스를 18% 낮춰줍니다. 간에서의 지방 처리 능력을 개선하고 눈의 미세혈관을 보호하여 시력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크롬 피콜리네이트는 일반 크롬보다 흡수율이 3배 가까이 높아 세포에 빠르게 진입합니다. 이는 공복 혈당과 식후 스파이크를 모두 감소시켜 하루 종일 완만한 혈당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새벽 고혈당이나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심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 포도주스, 통곡물빵 등이 급원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져 결핍을 해결하기엔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추천되는 보충제 형태는 200에서 500mg 용량의 크롬 피콜리네이트 캡슐입니다. 혈당 수치에 따라 하루 200mg에서
1000mg가 일반적인 유효 용량입니다. 보통 10일 이내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2주 안에 설탕 갈망이 줄어듭니다. A1C 개선은 8에서 12주 후에 나타납니다. 1200mg 이상의 과다 복용은 현기증이나 신장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심각한 신장 간 질환자는 고용량을 피해야 합니다. 이 4가지 보충제가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낮추는데 진정한 도움이 된다면 이것들을 매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일어날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은 더 가볍고 에너지는 안정되며 수치는 마침내 여러분의 노력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오늘 한 가지 변화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몸이 기다려온 진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더 간단하고 과학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저와 함께 배우고 소통해 주십시오.